속옷을 못 입어? 아이고. 팬티로 문제로 이제 시작돼서 점점 네. 징징거리는 횟수도 잦아지고 하루에 뭐 대여섯 번씩 울고 울기 시작하면 울음이 좀 오래 가고. 다시 입어봐. 다시 입어봐. 앉았다 일어났다. 자꾸 저렇게 이제 한마디로 또 울면은 발로 차지 말고. 쉬하고 나면은 팬티에 묻잖아. 바지지는 여러 번 갈아입을 수 없잖아, 하진아. 너무 적극적으로 거부를 한다. 예. 저렇게 하루 종일 울면 너무 힘드시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도. 아니 근데 유치원에서는 또 잘 입으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아침에 갈 때는 진짜 힘들어요. 불편해해요, 많이. 근데 유치원 가서는 하진이처럼 잘하는 아이는 없대? 없다고 베스트라고. 어머 베스트라고? 유치원에서도 분명 화장실은 갈 그럼요. 텐데 갔다가 또 입고 팬티가 할 텐데. 문제가 아니구나. 박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얘 조금 예민한 애 맞거든요. 아, 예민한 네, 근데 예민한 아이인데요. 특히 어떤 면이 있냐면 본인의 내적 자극. 예를 들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배에서 꼬르륵 그래요. 그럼 그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지는 조금만 방광에 오줌이 차도 딱 느껴지는 거예요. 비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민함이 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촉각에 대해서. 근데 촉각 중에서도 24시간 느껴지는 게 아니라 탁 느껴지는 순간 확 증폭이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입은 팬티가 불편해.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와서 다시 입었는데 잘못 입었구나. 아까와 조금 달라. 뭐가 좀 각도가 약간 방향이 틀어진 것 같아. 그러면 그 불편함이 확 느껴지고 불편함의 정도를 꼭 숫자로 말하자면 한 1 정도였는데 얘는 그것이 증폭이 확 되면서 한 50으로 느껴지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확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진이 좋아하는 팬티잖아. 이 촉각이 예민한 애들이 굉장히 양상이 다양해요. 촉각이 예민하다고 모든 애들이 똑같지는 않은데요. 촉각이 예민한 애들 중에는 이걸 이제 묶으면 요 딱 묶여지는 그 머리카락의 개수가 자기가 딱 느껴요. 그래서 이게 양쪽이 다르면 자꾸 다시 묶으라고 한다든가. 격하게 그러시대요, 지금. 격하게 용감하죠. 진짜요? 네. 근데 이런 면은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진짜 이해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답은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크면서 좀 좋아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극이라는 거는 많이 경험하면 좀 다듬어지면서 조금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그거예요. 아이 자체가요.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요구도가 되게 높은 아이예요. 얘가. 하와이 바다에서 서핑하는 애 같은 감정인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잔잔한 청평 호수 같아. 호수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호기심도 많고 에너지도 많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다 파악해야 되고 다 궁금하고 다 만져보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도 하고 또 관여도 해야 돼. 개입도 하고 뭐 너 사이좋게 갖고 놀아. 뭐 먼저 왔다고 해서 더 많이 갖고 노는 거야 아니야 막 다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다 얘는 이렇게 쏟고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는 딱히 어디 아프진 않은데 약간 기빨린 엄마라고.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낮고 딱히 아픈 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럼 이해하지. 워낙 또 성격 자체가. 그리고 엄마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대가 알아들을 때 엄마는 편해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엄마가 그냥 확 웃더라고요. 아까 찌누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엄마가 하루 종일 소통하는 대상이 유일하게 아이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신지는 정말 잘 알겠어요. 어머님이 너무 힘드시겠다. 그러네요. 예. 근데 우리 하진이는 굉장히 마음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는 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사실 그렇게 해주는 게 답이에요. 얘가 힘들어 그러면 힘들어 어떡해. 우리 하진이가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네가 팬티를 골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벗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중간 감정의 과정이 없이 해결책만 딱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하진이 같은 경우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하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정서의 발달도 굉장히 중요한 발달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 부분을 조금 애써서 예.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잘 지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우리 감정의 수용에 목말라 있던 우리 금쪽이의 속마음은 과연 어떨지 그러니까. 표현을 한번 함께 보시죠. 금쪽아, 안녕? 거기서 나와요. 금쪽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 팬티 잘 입고 싶어. 그래야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엄마는 하진이 오는 거 싫어해. 엄마가 나 제일, 엄마가 제일 좋아. 나도 엄마 앞에 놀고 싶지 않아.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든 것 같아서 미안해. 어머. 엄마 아빠 사랑해. 우리 하진이는 엄마랑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보내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신호를 잘 못 알아차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진이가 보내는 마음의 신호를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면 매일매일이 나아지겠죠. 예. 그래서 처방 나갑니다. 처방입니다. 네. 명명 하셔야죠. 네. 징징대는 아이 4단계 훈육법입니다. 예. 징징거리는 것 또한 아이의 감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뚝해, 그만해, 조용히 해, 울지 마.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약간 과도한 억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단계는요. 일단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멈춰야 돼요.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것도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아이가 굉장히 불편하고 흥분해야 할 때, 흥분되어 있을 때, 하진아, 엄마가 기다릴 거야. 눈물 나오면 실컷 울어. 괜찮아? 울지 마가 아니라 괜찮아. 이 정도로 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멈춰야 해요. 이게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왜 울어? 왜 우는데? 뭐 이렇게 한다든가. 제가 네. 궁금해서 그러죠. 네. 근데 사실은 아이가 막 감정적으로 격해서 울 때는 왜라는 것들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왜 우냐고 묻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순간에는. 어렵다. 네, 어렵죠. 3단계는요. 조금 진정되면 다독여줘야 돼요. 다독인다는 게 아유 이렇게 속상하네. 뭐가 불편하네. 아유 팬티가 자꾸 끼네. 어떡해 불편해서 요 정도로 하면서 조금 다독여주는 거. 그때 가서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엄마와의 그런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고 아이가 그냥 불편해하지만 이러고 유치원을 가면 대견해. 고마워. 아유 엄마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팬티 입어볼까? 싫어. 안 입을 거야. 아니야, 입어봐야지. 안 입을 거야. 나 그럼 기다릴게. 엄마 잠깐만. 왜? 나 근데 시원한 거 입어. 그래. 엄마 너무 설레인다. 진짜로 불편해. 정말? 조금 안 불편해. 하진이 팬티 불편한데 참고 잘 입었어. 최고. 이거 최고. 언니 최고. 이제